서울을 제외하군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쪽이 좋습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 인구들이 증가하는 지역들 체크해 보면은 거기는 향후 10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그쪽으로 아마 대부분 기반 시설도 많아지고 있고 교통망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전철망을 깔았을 때 그래도 좀 수요가 있는 쪽으로 깔아줄 거고 학교를 만들더라도 이게 좀 출산 가능 연령들 학자녀 연령이 많은 쪽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런 좀 인구들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지금 뭐가 없어도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스마트 튜브에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좀 검단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검단을 뭐 특정해서 뭐 이렇게 띄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 연식이 얼마 안 되는 한 6억에서 9억대 정도 30평대 이렇게 검색 필터 걸면 대부분 막 검단 쪽이 막 떠요. 이쪽 그렇죠. 서부 쪽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축을 좋아하는 또 젊은 세대 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또 갈만한 가격대 찾아보면 이제 그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도 많고 한데 앞으로 서울 서부 쪽 이쪽에 좀 신축이 많은 지역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인천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썼을 때도 서구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제일 좋을 입지고 좋은 이유는 자체 수요도 증가하지만 서울 수요층들이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서울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 보니까 서울을 출퇴근해야 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기도 인천을 정리하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신도시 상태이고 신도시도 완전 초기 상태거든요. 검단 신도시가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지금 1기 정도예요. 2기, 3기는 아직 공급도 안 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입지가 안 좋을 텐데 10년 동안 입지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입지가 좋아지고 나면은 지금 뭐 9억대 없어요. 다 6억대 전후예요. 그래서 6억대 전후로 84의 새 아파트 준신축을 들어갈 수 있는 전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10년 후에는 여기도 15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경제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풀로 땡기게 되면 1, 2억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주 멀지는 않거든요. 검다한 부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위치 자체로 보면 서울에서 아주 가까워요. 차 타고 다니면요 30분 안 막히면. 근데 이제 차 말고 다른 거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일단 2번은 갈아타요.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거에서 좀 지금은 힘든데 이제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다 초기에는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분양가 대비 많이 올라가지고 뭐 보상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감안을 해야죠. 뭐 돈이 있으면 뭐 제가 검단을 추천드리지는 않겠죠. 서울 어디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광명이나 하남을 추천드렸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6억 원, 7억 원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부평이에요. 부평 재건축 물량들일 텐데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그 전주였을 텐데 보류지 분양이 있어요. 부평 그랑힐스라고 5,000세대짜리 제일 큰 단지입니다. 6억 7천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분양가가. 그게 4억이었거든요. 2억이 오른 거예요. 입주하는데. 그럼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2억이 올랐다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거 그냥 분양가대로 살 수 있었던 거 되게 많았거든요. 재개발 아파트라서 입주권도 많고 분양권도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작년에. 근데 결국은 2억이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런 거죠. 부평도 뭐 지금의 입지가 뭐 나쁘다고 말하긴 뭐 애매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어떤 교통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 7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7호선까지만 오면은 강남까지 환승 없이 올 수 있으니까. 저기 서구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가격이나 뭐 과거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봤을 때 이게 맞나 이 가격이 막 이러면서 이제 못 사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수도권 쪽은 전반적으로는 좀 사도 되는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입지가 좋으면 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나쁜데 나홀로 아파트들은 안 될 것 같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좀 약간 좀 대단지 위주로 우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준신축이나 신축 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준신축이나 신축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는 2008년도부터 입주했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판교는 입지가 좋고 그 정도면 준신축인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광교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광교는 너무 좋은 준신축이고요. 최근에 또 올랐던 동탄도 마찬가지고 뭐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신축이지만 그 외에는 다 준신축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 많이 빠졌던 것 중에 좀 반등하는 것들은 괜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낡기만 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교통도 없고 뭐 입지도 없고 낡기만 한 옛날에는 좀 인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지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약간 신축이 별로 없는 곳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입지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다, 용산구다 여기는 구축도 상관없지. 네. 근데 경기도나 인천에서 구축이기만 한 지역들은 이제 피해야죠. 계속 신도시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거기 신도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소장님 말씀은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수요층들이 약간 입지가 좀 안 좋더라도 그 신축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압도적이에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신축 살아야지. 좀 큰데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약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많이 불편하면 안 되고 약간. 네. 예.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질 교통인데 당장은 안 좋다. 이런 데들도 지금 약간 실수요자들이 막 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먼저 한 다음에 거기까지도 가긴 갈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 수요가 있는 데까지는 갈 거예요. 아, 조금 고생하더라도 한 네. 5년, 10년 고생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지면.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지금 지방이 급속한 속도로 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들인데 채울 거예요. 그런 입지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5년 동안은 좀 뭐 좋아질 입지들 확정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서 인구들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동하는 그게 다 통계로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런 네. 것들까지 보면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더 약간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요. 서울은 좀 통계를 분석하는데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좀 이걸 분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빠질 것이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값이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찢어버리세요. 듣지도 말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을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건 좀 복잡하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특히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쪽이 좋습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 인구들이 증가하는 지역들 체크해 보면은 거기는 향후 10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그쪽으로 아마 대부분 기반 시설도 많아지고 있고 교통망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전철망을 깔았을 때 그래도 좀 수요가 있는 쪽으로 깔아줄 거고 학교를 만들더라도 이게 좀 출산 가능 연령들 학자녀 연령이 많은 쪽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런 좀 인구들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지금 뭐가 없어도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서울보다 서울 구축보다 그냥 이 수도권의 신축 그 신도시들 네. 거기 젊은 아이들 많고 막 아기들 많고 이런 동네들을 차라리 사는 게 앞으로 이제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거에 좀 동의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도 워낙 25개구가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 용산을 일단 제외하고 시작하는 거기 겁니다. 빼고. 네, 거기는 빌라 사도 돼. 일단 그건 제외하고 네. 변두리 지역들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인천, 신도시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기는 올라가니까 수요가 시세도 올라갈 거고. 근데 서울이라 하더라도 변두리 지역에 다세대 빌라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들은 안 오를 거예요. 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경쟁에서.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서울에 이제 초등학교들 막 줄 폐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폐교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정해진 미래 같은 건데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은 서울의 이제 낙후 지역에서는 학교도 뭐 부족하고 하니까 네. 차라리 신도시 가겠다 이런 수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당연히 학교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초중고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까지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부적합한 위치가 반 이상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는 시작부터 그것들을 다 갖춰놓고 시작하거든요. 학교, 초중고 다 유치원, 네. 공공, 그다음에 뭐 공립, 뭐 시립, 구립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저렴하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부터 선택하고 이사 갈 때까지 다 그 마스터 플랜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도시들은 향후에도 계속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수요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데들은 또 정치인들이 또 귀를 쫑긋 들이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 표밭이기 때문에 더 잘해줄 거예요. 아마 생각하셨던 것들보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약간 좀 뭐 고가 주택이긴 하지만 이제 뭐 강남 쪽 뭐 이런 데들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네. 빌라를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상승률 네. 이런 것들 고려를 안 하실 수는 없는데 지금 강남 뭐 3구 뭐 이렇게 뭐 서초 강남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수요도 많이 막 몰려 있는데 네네. 이게 너무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상승률 자체가 막 높지는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에 막 지금 집을 산다.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적인 관점이 있고 실거주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궁금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사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1등 아파트들은 그냥 알아서 갑니다. 네. 한 번도 구김없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섰다 올라갔다 서겠지만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밀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장 아파트에서
중간에서 무조건 갑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중요한 것은 중간 이하에 있는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는 웬만하면 다 갈 거예요. 그대로 갈 텐데 다세대 빌라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입지가 좋은 지역의 다세대 빌라를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가냐면은 이제 고민의 시기가 오는 거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랑 이쪽의 다세대 빌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싸면 가요. 비싸면 절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결국은 여기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2등, 3등 지역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택들만 아니면은 그냥 웬만큼은 가요.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예를 들어 역세권에 있는 다세대 약간 구축 빌라 같은데 이제 강남에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다른 데가 막 오르면은 여기도 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 오르고 가니까 여기는 늦게 가고 조금 오르죠. 통선효과 같이.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비교해보고 이 입지에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쪽 아파트가 더 싸기 때문에 이쪽에 안 들어가죠. 여기 있다가 네. 이게 너무 비싸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입지 종목 쪽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살짝 밀어 올리죠. 그래서 이제 상승 시간도 짧고 폭도 좀 좁고,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강남 쪽은 뭐 이제 전고점 거의 회복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것도 뭐 거의 회복 단계라면은 지금 계속 상승세가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 우선은 좀 얘가 똘똘한 한차 때문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약간 구축이나 이런 것들 뭐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의 시간이 좀 오는 건지. 이 신고가들이 생기는 지역들은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들이 거래가 되면 그게 고가가 되는 것들인데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요 하급지 한 단계 아래 있는 입지에서 요걸 팔고 올라올 때거든요. 결국은 이제 요게 팔리는 시점. 그러니까 이 B급지가 팔리려면 또 C급지가 팔려야 돼. 그러니까 요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시점이 되면은 A급지들도 이제 좀 탄탄해지는 시기가 오는 것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주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하긴 해야 되는데 작년보단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갈아타려면 마중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금 생기고는 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좀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고 하면 분석할 만할 것 같아요. 솔직히 2022년도, 2023년도는 거래량이 적어서 이걸로 분석하는 게 맞아라고 싶은 통계량이었었거든요. 거래량이 뭐 1,몇백 건 막 이랬으니까 서울에. 쪼개게 되면 한 단지에 한 건, 두 건. 근데 이거를 이거 시세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엘스 같은 경우도 수십 건 거래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시세로 봐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지들이 보면 뭐 3,000세대, 5,000세대 뭐 이렇게 큰 세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만 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막 다른 데 거 막 생각하지 말고 여기 뭐 이거 소위 말하는 뭐 잠실이든 뭐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있는 데들의 거래량의 어떤 가격대 움직임이 시장을 좀 대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통계량이 많으면은 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뢰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편한데 거래량이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단지 같은 경우가 좋은 이유는요. 수요층들이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도 이게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있으면 내에서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대단지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서울이라 하더라도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예 없는 단지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보단 낮은 게 맞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튀는 거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건 동급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입지 분석이나 상품 분석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게 한 건이 튄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살만한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좋은 것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대단지들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확연하게 이제 쭉 약간 상승세가 좀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대단지의 어떤 실거래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요. 이제 엘스 리센츠나 트리줌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제일 재밌게 보는 전 데이터가 뭐냐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에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21억 넘어가고 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억부터 시작해서 결국 20억을 넘었거든요. 네. 그럼 끝난 거잖아요. 헬리오시티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고 더 큰 단지고. 그거 12억, 13억에 분양했을 때 더 빠질 거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했던 전문가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 나오시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정부 정책이나 막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책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한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주. 왜냐면 이게 투자 수요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실거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지금 좀 완화되긴 했지만 지금도 물론 3년 유예라고 좀 애매한 유예긴 하지만 전 지금도 그게 실거주 조건 뭐 완화가 완전히 없어진 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더 빠질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상가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잠시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잠시까지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고 이제 그 금액대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 심지어 이게 입주도 안 했어요. 입주하면 더 올라갈 거거든요. 네. 헬로시티를 아마 살짝 역전을 할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가긴 할 텐데 한동안은 아마 살짝 역전해서 갈 텐데 그 자체가 지금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